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전기 기능사 공부 방법. 말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뭐 꼭 공부 방법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합격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건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좀 기탄 없이 뭐 꼭 순서 이해서라기보다 전기 기능사를 어떻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에 관한 자격증을 보면은요,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후에 기술사가 있어요. 기술사는 전기 기술사가 아니고 이제 또 분야마다 틀려요. 이게 전기의 이제 이렇게 뭐 붙습니다. 뭐 배송 기술사라든지 무슨 뭐 기술사라든지 붙어요. 전기에 관한 거. 근데 전기 기능사가 가장 이제 그 기초라고 봐야 되죠.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직접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시험을 안 보고 어느 때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이든지 4년제 대학 전공을 하고서 응시 자격을 얻어서 직접 이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를 응시할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력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비전공자가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이제 건물에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전기 기능사를 거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좀 틀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거의 제 경험담이에요. 그동안 한 20여 년을 통해서 많이 그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 이것은 참 이랬으면 좋았는데 했구나라고 느낀 바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기라든지 뭐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를 응시하신 이제 그 예정인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전기 기능사하고 전기 기사, 산업 기사하고 무엇이 틀리느냐? 사람들은 전기 기능사가 기초라고 하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약간 분야가 틀립니다, 이게. 자,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분야가 틀린지 한번 볼까요? 왜 제가 전기 기능사를 자꾸 추천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우선 과목을 살펴볼까요? 1차는 전기회로 전기기기 한국 전기설비 규정. 요게 1차인데, 기사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과목은 요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됩니다. 자기야, 전력공학, 이렇게. 요 두 과목이 추가가 돼서 전기 산업기사라든지 전기 기사를 응시를 해요. 근데 실은 이거하고 이 두 개가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자기학하고 전력공학. 이 자기학은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암기 과목이에요. 이것도 거의 암기 과목이고요. 약간 이해가 필요하죠. 요 1차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1차는 이제 지금 사람들은 비전공자는요, 인강이나 학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와 유사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그러지 않았어요. 비전공자가 학원을 갔다고 하자고 등록을 했어요. 또 인강을 등록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학원 강의를, 학원 그 강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로에 대해서 처음 갔어요, 학원을. 내가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자. 전기 분야를 좀 나가고 싶다. 첫날 가서 전기 회로를 하든지 기기를 하든지 무엇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첫날부터 적어요. 그 강사님이 하시는 것 빼뜨리는 거 적으려고 합니다. 인강도 마찬가지. 인강도 이제
아,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강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적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그 적는 그 말은 책에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귀를 쫑긋 하고 들으세요. 아주 머리에다 집어넣으세요. 들으시라고요. 그럼 얼마나 들어야 되느냐? 요거 세 과목을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은 보통 또 인강이나 이렇게 합하면은 이렇게 한 150시간 정도 될까요? 좀 못 될 수도 있어요. 학원을 들으시든지 인강을 들으시든지 2번 정도는 듣기만 하시라 이 말이죠. 한 2개월 정도 되면 한 번 들을 수 있어요. 매일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한 5개월 정도 되면 2번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시라고요. 한 4개월. 그렇죠. 얼마 안 갑니다, 이거. 그렇게 매일 들으면요. 한 4개월이면 2번 충분히 들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하시든 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 이건 적어야 되겠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에 가서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다 적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 몰라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2번 정도는 그냥 들으시는 걸로 하고, 3번째부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 저건 그동안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그러면 옆에다 잠깐 이제 필기를 해서 적어 놓지, 중요한 건 다 있습니다, 교재에. 적다가 다 놓칩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한번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 공부 방향을. 그러면 여기에 2차에 관계되는 게 있느냐? 한 개도 없습니다. 2차에.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는 이게 마찬가지 보는데 2차에 관계 있는 과목이 많습니다. 이거 관계 있고 이거 관계 있고 약간씩 관계 있어요. 다시 2차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에 100% 관계가 있죠. 1차하고. 그러나 전기기능사는 1차 이 세 과목은 2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1%도. 왜? 2차는 이제 작업형이에요. 전기 실무, 벤치, 드라이버, 카트칼, 또 롱로즈 이런 이제 공구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야가 틀린 거예요. 기초가 아니고 전기기능사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는 분야가 틀려요. 뭐 기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평을 하는데 보통 이게 자격평이 한 80시간 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80시간 정도 15일 안팎을 다녀요. 학원에서 뭐 격일작원이라든지 주말반 학원이라든지 한 15일 정도는 출석을 해야 한 80시간씩 배울까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글쎄, 하여튼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격평을 하는데 이 자격평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어, 일명 시퀀스라고 그래요. 어떠한 것을 할 때 순서에 의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력장치라든지 뭐 자동문, 뭐 승강기 오르내리는 거, 저수저 전국봉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오뚜기가 그 움직이는 거, 이러한 거, 즉 물 공급할 때, 물을 토출할 때 이러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하고는 분야가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보통 몇 가지 정도 제가 배운다고 생각이 드느냐면요, 15개 정도, 이 15개 분야 전후를 아마 배울 겁니다. 아마 80시간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우죠. 그 중에서 전에는 한 과목만 1개 분야만 시험이 나오는데 지금은 2개 분야 정도로 이렇게 시험을 출제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에 대한 오르내리는 거, 정지, 뭐 그거라든지 하나, 또 지하 급수 펌프를 뭐 이렇게 해서 뭐 해라, 이렇게 이제 2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작업평 이게 그 현장에 가면은 보통 5시간 정도 합니다.
5시간 이내로 시간을 줘요. 문제를 주고서 모르겠어요. 저 할 때는 5시간 했었는데 그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하는데,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비전공자, 즉 전기를 잘 관심을 안 쓰다가 한번 내가 전기 기능사를 취득해서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분야로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즉 사회에서 뭐 과히 그 전기의 그 공부를 만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이 다수가 있어요. 그런 분은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은 저 이거부터 구입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CD관 자르는 거, 주름관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관, 이 속에다 전선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주름관이 있어요. CD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이것을 카트칼로 자르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것이 평소에 습관이 안 되면은 이 CD관은 이 학원에서는 잘 안 씁니다. 거기 가면 이걸 주는데 이걸. 그런데 학원 작업형에는 이 CD관을 별로 안 써요. 이런 카트칼로 자르는 이 연습도 많이 좀 해야 돼요. 손을 익혀야 되고. 벤치, 우리가 그 유명한 벤치예요. 벤치 많이들 잡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숙달을 시켜야 된다고요.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는 아주 뭐 계속 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드라이버를 이 손에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손도 제대로 익지도 못하는 데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어설퍼요. 롱노즐가 뭐냐? 롱노즐하고 있어요. 요런 이 공구, 이 작업형에 필요한 공구를 미리 집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손에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익혀야 돼요. 이거 정말 제가 권한드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시험 문제도 어려운데 여러분 드라이버나 벤치나 CD관 자르기나 롱노즐 손에 익숙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손에도 익숙하지 못하지, 시험 문제가 생각이 나지, 그러면 더 익숙하지 못해요. 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거, 요걸 구입해서 익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목이 전기기능사 공부 방법이라고 했는데 1차가 세 과목이 치르게 되는데, 인강이나 비전공자입니다. 인강이나 학원을 등록하시되 처음부터 교수님이나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깨알같이 적지 마시라는 거. 제 경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시는 건 마음대로지만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정도 듣고 세 번째 들을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적으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오히려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2번, 3번 들은다. 야,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그러기보다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작업형은 이제 학원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15개 정도 분야입니다. 약 80시간을 두고서 이 작업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손에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학원에서 이제 배워야 되죠. 이걸 익혀야 돼요. 이거 익숙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어요. 드라이버, 벤치, 롱노즐하는 거, 시도관 자르는 거, 이것을 익숙해서 하시다 보면 마음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취득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중단하지 마세요. 보통 중단을 해요. 요거 한 조금 하다가 이 비전공자 처음에 전기회로 전기기기, 이건 암기 과목이라고 하지만 이거 힘든 거거든요. 아니야,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나는 비전공자라 무슨 낱말 뜻도 몰라요. 말은 우리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해서 절대 뚫립니다. 계속 들으면 귀가 뚫려요. 물리가 터득이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능사로 해가지고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보다 밑에라 그런 생각 마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건 사실인데요. 어떠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취업 구인난을 올렸어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니고 기전기사 취업을 올렸어요. 이제 구인난을. 그런데 어떤 분은 전기기능사를 썼어요. 이력서에다가. 어느 분은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를 이렇게 썼어.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 취득한 사람을 채용할 것 같은데, 전기를 아는 관리자들은 전기 기능사를 취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아무래도 이 제어를 시퀀스에 관해서 봤거든요. 박지 않다기보다 이해가 빠르거든요. 이분들 전기 비전공자가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기사 취득한 분들은 비전공자 시퀀스 전기 기능사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시퀀스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기능사를 꼭
취득을 해서 앞으로 전기 분야로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고,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은 정말로 빨리 그 합격을 단주실 수 있다는 것은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 말 믿으시고 한번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 방법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인내심을 가지고 오면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나름이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잘 되는데 라고 평소에 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감사합니다.